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2일 주간 글로벌 국내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미국 증시가 그렇게 특별히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랠리를 거듭을 하면서 금요일날 드디어 지수 3,000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막 신문 지상으로도 대서특필이 됐죠. 우리 찐생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좋은 성과를 얻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역시 기분이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어제 제가 저와 실전 투자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늘은 더 듣기 안 좋게 제 목소리가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오프라인 모임 하면서 몸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이제 좀 직접 뵙는 시간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늘 하던 대로 글로벌 증시 먼저 분석을 하고요. 국내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벤트로 보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 위기는 둔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FOMC도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FOMC를 통해서는 오히려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FOMC가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로 보면 조정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환경이었는데 증시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강세는 없었지만 걱정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날 만기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제 경험을 보면 만기일이 의미 있게 궁극적인 변곡점을 만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기일 되면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만기일 됐다 막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그냥 만기일은 그냥 장중에 그리고 장 막판에 흐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그냥 만기일이니까 이런가 보다 그냥 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FOMC부터 간략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는 동결을 했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코노믹 프로젝션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걸 보면 GDP는 1.4%로 3월 달에 1.7%보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은 4.5%로 지난 3월보다 지난 3월에 4.4%였는데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 목표치는 지난 3월에 2.7%였는데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상향 그리고 물가 전망은 상향 이렇게 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의 경제 전망 변화를 3월 달에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연속 스태그플레이션 형태의 경제 전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회 연속 이런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OMC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의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모든 질문의 대답에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그 유사한 단어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강조된 FOMC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점도표를 보더라도 불확실성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3월에 비해서 중간값 자체는 크게 2회 인하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회 인하라는 중간값의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또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맨 위에 점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올해 내에 2025년 내에 금리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 자체로도 또 불확실성이 강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FOMC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부정적인 FOMC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듀얼 맨데이트 이런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가져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정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어떤 중심을 제공을 하면서 안정감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번 FOMC는 이와는 반대였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조금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FOMC라고 생각을 했고, FOMC가 끝나고 유럽 목요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가 단기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도 그래서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 이후에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회복 기조 자체를 이탈하는 강한 약세가 나타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금요일 날 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제한적인 약세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환경이지만 의외로 잘 버텨내고 있는 미국 증시의 동향이라 미국 금융시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더 놀라운 한 주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주식시장만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환율, 채권에서도 특별히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어서 조금은 놀라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좁은 범위, 요 범위죠. 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그냥 횡보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지난주에 보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전주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섹터, 뭐 그리고 빅테크 같이 그동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회복폭이 낮은 작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간 시황을 정리할 때 랠리 개연성이 그냥 추세 자체로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랠리 개연성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랠리 개연성이 더 강해지지는 않은 한 주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1, 2주 정도 상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강세를 보인 쪽에서, 즉 단기 강세를 이끌었던 쪽에서 약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진 반도체나 빅테크가 그것인데요. 부진 반도체에서 보시는 KLA 코퍼레이션이나 빅테크에서 아마존, 구글 등의 약세가 비교적 도드라지게 나타난 게 금요일에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관련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존재했죠.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린 게 구글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이 단기 상승 기조 채널, 이 단기 상승 완만했습니다만 요거를 이탈하는 일종의 변곡점처럼 보여지는 뚜렷한 약세가 지난 금요일 날 전개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약세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스본 파트너스, 뭐 알타 캐피탈 같이 이런 몇몇 개 사모펀드 뭐 주요 기관들이 이 알파벳의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그나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게 대단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파벳 이렇게 하나만 보게 되면 마치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이전처럼 시장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증시는 정체의 흐름이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래도 이 정체의 상황에서 단기에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약세로 전환됐던 그런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글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도 기존의 상승 회복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대로 지수의 흐름은 보면은 그냥 횡보 정체 범위를 넘어서는 이탈은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한 추세상의 변곡점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단기적으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특별하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에 이런 안정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만 보더라도 보시면 브로드컴이 그래요. 이렇게 제가 브로드컴을 핵심적인 종목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브로드컴은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한 약세 전환이 상대적인 약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한 약세 전환이 없이 이렇게 횡보 전환이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성에는 안 차죠. 강한 랠리가 우리나라처럼 강한 수익률 제고가 나오지 않아서 성에는 안 차지만 특별한 약세 요인은 없었던 거죠. 이런 흐름이 브로드컴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보게 되면 IBM도 금요일날 소폭의 약세긴 했지만 고가 갱신한 이후에 약간의 이탈 정도이지 추세적인 변곡점, 아까 봤던 구글과 같은 그런 변곡점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들이 진짜 많이 주목하고 있는 팔란티어도 특별한 강세는 없지만 이렇게 상승 기조 자체에 훼손은 없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고가 히스토리컬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특별한 강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최소한 추세적인 위험의 발생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랠리의 개연성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지금 보여드린 요 종목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아무래도 SMR, 소형 원자로 쪽이겠죠. 이쪽에서 보면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이긴 합니다만 탈렌에너지 보면 계속해서 고가 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변화는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기기,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쪽에서 가장 수익률을 높게 제고했던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상승이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단기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어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냥 단기의 멈춤 형태가 1, 2주 정도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AI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AI 외에 이제 실제로 최근에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AI 종목과 맞물려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은행주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규제 완화가 보다 더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은행주의 상대 강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데, 상대 강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세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모습인 것 같고, 이런 모습은 금요일까지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즉 결국은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 전체는 사실상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았고 랠리 개연성을 보유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한 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동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조금은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노킹 시위라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막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만이라도 불확실성이 조금은 감소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FOMC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할 때 금융시장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FOMC의 역할인데 이게 FOMC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는 환경상의 불확실성은 지난주에 매우 높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어디 하나 맘 편히 기댈 곳이 없는 게 미국 증시의 이 실질적인 투자 환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금융시장의 반응은 기존에 있었던 작은 정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소한 위험은 증폭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게 증시만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은 평가절하할 수 있는데 환율,
채권, 그리고 위험 지표들인 변동성 지수,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시그널을 증폭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너무 낙관 편향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시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하면 원래 주식시장은 늘 낙관 편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에 대해서 낙관 편향이에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 늘 부정 편향이 강한 것은 또 채권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야 채권이 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채권 시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 편향이 강한 채권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흐름 변화도 단기 강세 종목군의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고가 부근에서 히스토리컬 하이를 내고 있는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게 우리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전격적으로 투자 관점을 수정해야 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불안하지만 그래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우리 시장은 강한 랠리를 보였고 금요일에는 지수 3000을 상향 돌파를 했죠. 이거랑 뭐 관련해서는 뉴스에서 뭐 지수 3000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뭐 아주 냉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맨날 그래요. 이런 기사 보면 아니 지수 2999랑 지수 3000이랑 뭐 그렇게 다른 세상이겠냐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금요일 날 3000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을 흐름을 우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수 3000을 돌파하게 만든 내부 원동력은 간만에 상승을 보인 지수 관련 대형주였던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이렇게 기간을 길게 빼보면 히스토리컬 하이가 갱신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 2차 전지도 조금 강세였던 것 같고, 자동차도 강세였던 것 같고, IT도 강세였던 것 같고, 대형 화장품도 강세였던 것 같고,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수 강세를 이끌었던 게 금요일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장 분석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진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가 금요일을 개점으로 해서 뭔가 현저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금요일의 흐름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차 전지부터 보게 되면 강세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만 특별하게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되는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실제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그냥 부족한 정도의 상승이었던 것 같고, 뭐 IT도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냥 전체적인 추세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그냥 중장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 중장기 하락 추세가 종료되는 변곡점 형태의 상승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가 있었지만 이거를 뭔가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의 상승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거나 뭐 새로운 강세 모멘텀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지수 관련 대형주는 아니지만 대형주군에서 상승의 종목군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소버레인 AI와 연결되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는 카카오페이의 상승, 이런 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쓰는 시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버레인 AI가 강조가 되고 있죠. 즉
국가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자라는 움직임이 신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 착공식에 참여해서 보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또 특히나 금요일의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멈췄던 AI 투자의 국가적 재개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아시는 대로 이거는 조금 약간은 긴 시계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당장 좋은 건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이죠. 카카오, 네이버가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주가 반응 자체는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네이버 이렇게 단계 급등한 모습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조금은 긴 추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세로 보게 되면 조금은 느낌이 달라지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이 장기간의 박스권, 요 장기간의 박스권이 의미 있게 상향 돌파되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요거는 네이버 하나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에서도 조금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그냥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전까지 갇혀 있었던 중장기의 부진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모멘텀, 이제 이 소브린 AI라는 모멘텀,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모멘텀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고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올지는 조금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에 뭔가 정배열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엉켜있는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페이 정배열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다 정배열로 가기는 할 텐데 지금 정배열로 확실하게 진입하고 확장되는 추세, 뭐 지금 뭐 우리가 방산조선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심지어 히스토리컬 하이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종목들의 추세를 볼 때는 그냥 단기에 급등한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장기에 아주 가파른 추세로 만들어질 거다,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졌으니 이후에 추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 이거를 조금은 더 보면서 포지션의 진입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포지션의 일정 정도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단기에 너무 이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종목으로 가야 하는 상황.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AI 시대가 열렸고 AI 주도주로서 이들이 자리할 것이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주도주의 가운데 열릴 것이다, 이것까지 가정하고 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일단은 일정 정도 좀 작은 규모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고 한다면 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세가 어떤 강도로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급등을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급등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고, 이 주식들이 단계에 엄청 세니까 지금 엄청 강한 주식들을 팔고 뭐 조방원을 팔고 이 주식들로 옮겨서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단기성의 흐름인 거고, 전체적인 추세에서 보게 되면은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편입을 하되 이게 1등 주식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정말 1등 주식이 될 건지 아닌지는 이후에 계속 추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주식,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대형 화장품 주식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아모레 퍼스픽 뭐 이런 종목들도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강세에 이제 보탬이 됐는데요. 요것도 조금은 긴 추세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긴 추세를 빼게 되면 아직까지 이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보다는 조금은 더 아랫단에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체 긴 추세, 이 긴 추세의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본격적으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회복 추세를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대형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외교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더불어 이 회사의 경쟁력 상황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회복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찌됐던 단기 그렇게 가시적인 뭐 대단한 모멘텀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형 화장품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대형주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 시장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유동성이 진짜 풍부해지기 시작을 했고, 유동성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인 투자 심리도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페이의 형태를 보게 되면 중장기 추세에 대한 반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상승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조금 뒤늦게 있는 종목들이니까 펀더멘탈상 좋아지는 게 가셔야 되는 시계열이 좀 빠른 종목군하고 시계열이 조금 느리게 오는 종목군하고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건 앞서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럼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건 정말 귀신처럼 트레이딩을 막 너무너무 잘 하시던가 아니면 비중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시계열이 먼 종목은 조금 작은 비중으로, 그리고 지금 시계열이 빠른 종목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당장 막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게 히스토리컬 하이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높은 비중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 형태의 지수 관련 대형주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주된 흐름이긴 했지만 랠리 형태의 지수 관련 대형주도 있죠. 이게 이제 보시는 앞서 잠깐 보았던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시계열을 늘려보면 히스토리컬 하이 상황이고, 요거는 글로벌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강한 형태를 보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 날 조금은 안 좋은 이슈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등 동맹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기존에는 면허 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취소를 하고 개별 라이센스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상무부의 차관보인 제프리 캐슬러가 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안은 아닙니다. 요런 조치의 배경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내리고 있는 히토류 수출 규제와 유사한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요. 좀 그래요. 얼마 전에 히토류 관련한 협상을 완료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 그러니까 역시 진짜 트럼프답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막말로 히토류 공급 협상을 완료한 다음에 바로 지금 중국 뒤통수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 기업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뒤통수를 치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안 좋은 이슈인 게 맞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제 가장 선당 공정,
최우선 공정의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중국 팹도 돈 정말 많이 들여서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중국 팹 자체가 그냥 레가시 반도체를 만드는 그냥 레가시 팹으로 전락할 위험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선단 공정의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그럼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반도체 장비한테 좋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라는 개념이 심지어 이 네덜란드 ASML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뭐 장비에서 다른 쪽에 더 수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딴 거 말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반도체 라인이 있고요. 이게 모두 다 낸드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하이닉스는 우시하고 대련의 반도체 라인이 있는데요. 우시 라인은 하이닉스 디램 생산의 40%를 정도로 생산을 하는 핵심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련 라인은 낸드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아는 삼성전자는 다 중국에서 낸드만 만들고, 하이닉스는 한쪽에서 낸드를 만드는데 실제로 디램의 핵심 라인이 우시에 중국에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이슈는 사실은 하이닉스에 조금은 더 부정적이겠다,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부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디램의 핵심 라인인 우시 라인이 레가시 라인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할 위험이 있고, 결국 반도체라는 게 뭐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싸게 많이 공급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캐파가, 사실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진짜 중요한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디램 캐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련 라인은 모두 낸드인데, 낸드는 아주 최선단 공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한테 가장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좀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절대적인 수혜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 중국에 있는 낸드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래서 낸드에서 MS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디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회사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 기업에 캐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겪지 않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혜는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치명적으로 주가집 히스토리컬 하이 찍었는데 이거 완전 그냥 도루묵 될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멘텀 상으로 보면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이닉스가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어내는 모멘텀이 뭔가 디램에서 MS가 늘어나고 이런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 혼자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는다고 하면 주가 모멘텀은 HBM일 겁니다. 근데 사실 HBM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천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청주에서도 생산할 계획인데 물론 청주는 아직까지 완공 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모멘텀이다, 실질적으로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어내는 모멘텀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 충격이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KLA 코퍼레이션 미국 시장 이야기하면서 조정 정태를 보여줬는데, 일단 이 뉴스를 가지고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인데 주가에 충격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완벽한 약세 전환은 아니고 단기 상승이 일단은 좀 마무리되는 정도의 약세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 역시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는 한 요 정도와 유사한 형태의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을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은 상황이잖아요. 이 찍은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요 단기 상황, 요 단기 상황 자체에 대한 요 정도에 대한 이탈 정도, 요 정도 이탈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전개되면서 실제로 다시 길게 보면 박스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 재랠리 개연성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지, 요거는 주가가 전개되는 형태를 보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 관점이나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이나 포지션이 있다면 그 포지션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 대형주들 특별하게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지만, 조방원 이런 주식들이요, 특별하게 상대적으로 지난주 더 특별하게 강하진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투자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랠리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시장 강세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강세에 의한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라는 이 기본 구조 자체가 변했다고 볼 근거는 없고요. 금요일날 강세를 보인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도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전환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개별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긴 했지만 오늘은 보진 않았지만 추세적인 약세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상승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개별 대형주군의 기본적인 상승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화장품으로 상승 확산이 나타난 게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든 요인이다, 우리 시장의 상승 구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2주 동안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강해진 부분엔 앞서 봤던 하이닉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자체는 조금 종료될 위험이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수의 상승 탄력을 강하게 만든 역할은 충분했지만, 이게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시장 상승의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이번 이슈가 우리 시장에 아주 치명적인 약세 모멘텀이 되었다, 우리 시장에 아주 치명적인 약세 요인이 발생했다, 요렇게 연결 짓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지수도 많이 세지만 어찌됐든 개별 대형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모습하고 개별 대형주의 흐름하고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반도체 이슈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조금 올랐다라는 게 그냥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부담이라면 가장 큰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워낙 단기에 급하게 오르니까, 급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이후에 어디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랐으면 다 됐고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 혹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 화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정을 예상하지 말고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때 이 조정의 형태가 주식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조정이냐, 아니면 조금만 줄여도 되는 조정이냐, 아니면 에이 이 정도면 안 줄여도 되는 조정이냐, 뭐 요런 것들만 조금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은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니까 너무 지수 흐름에 매몰되지 마시고 각각 가지고 계신 개별 대형주의 조정 형태를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한 4분의 1, 3분의 1은 줄여도 되는 조정인지, 혹은 반 이상 줄여내면서 일단은 이제 상승 전체 종류 대비해야 되는 조정인지, 이거 종목별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좀 비교적 간략한데요. 우선 글로벌 PMI 예비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PMI 예비치 역시 크게 충격적이지는 않게 나타나야 시장이 좀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요일 밤이랑 수요일 밤에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주에 FOMC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일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사한 이야기를 의회 증언에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로 보면은 목요일 새벽에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 금요일 새벽에는 PCE도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CPI가 이미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PCE가 특별하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듯해 보이지는 않고요. GDP도 이게 예비치면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미 예비치가 계속 발표됐던 확정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중에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습하고 덥고 뭐 이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장마 좀 이번 장마는 비가 오면 한 방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주 고온보다 이렇게 습할 때 더 힘드니까 더위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느라고 체력을 더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조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데 집에 얘기해서 보약이라도 한 재 해먹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그러면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